지금 보면은 법률수석을 또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민정수석을 사실상 100명 한다고 100명?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왜 없앴대요? 한동훈한테 힘 몰아주려고 없앤 거예요? 복귀 인사 복귀해 보면은 그렇게 되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그런 게 다 검찰 독재 시작이었고 오죽했으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탈당을 무슨 꼼수 탈당 처음에는 꼼수 탈당이라고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이 합의했잖아요. 합의 정치적인 합의했잖아요. 네. 이거 누가 깼어요? 윤석열 한동훈이 깬 거예요. 깼잖아요. 파기시켰잖아요. 네. 세상에 국민의힘이 의총까지 열어서 인수위가 환정상명까지 낸 것을 그 깬 거 아니에요. 네. 왜 깼겠어요? 수사권 없으면 정권 유지하기 어렵겠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수사권 검찰 수사권을 없애자는 말이 검찰 수사권을 떼내자는 말이 대한민국의 형사 네. 사법 체계를 바꾸자는 것이지 아예 그 수사를 못하게 하자는 겁니까? 아니 만들자고요. 네. 수사처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사실이요. 검사들이 거기 가서 검사는 명칭도 좀 바꿔야 된다고 봐요. 공소관으로 바꾸고 네. 그쪽에는 수사관 놓고 해서 거기 가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더 잘하면 되죠. 그걸 갖고 있으면 왜 그걸 갖고서 정권을 유지해 보겠다고 하는 게 그때부터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검찰 독재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봐보세요. 그걸 파기하는 건 뭐예요? 정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야가 합의해서 의장이 정말 역사적인 합의를 이뤘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랬거든. 첫 번째 문장이 그래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간다예요. 네. 이게 자기들이 사는 길이었어요. 국민의힘이 사는 길이었어요. 그때는 저를 꼼수탈당이다 위장탈당이라 몰아붙이고 민주당을 혼내서 네. 그리고 여론몰이를 해서 그게 좋은 것처럼 느꼈을지 모르지만 봐보세요. 그 결과가.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부정한 정치를 부정한 자기 존재에 대한 검찰의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검찰 출신들이 검찰을 이렇게 지금 어렵게 만든 거예요. 저는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검찰이 정신을 차리면 그러니까 특수부 쪽 그쪽 계열의 검사들 말고 다수의 검사들이 네.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모욕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온 검찰을 지금까지 그래도 어쨌든 국민의 검찰이라고 하고 국민의 편에서 정의를 수호한다고 했던 이 검찰이 지금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시궁창에 깊이 빠져버린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했습니까? 한줌 특수부 검찰 출신들 정치인들이 이 짓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정치가 좀 가려고 했더니 그렇게 언론 동원해가지고 위장탈당이라고 몰아붙였는데 봐보세요. 그때 그 합의대로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가. 지금 이런 상황이 왔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도 전에도 제가 여기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절차적 정당성이 약하다는 걸 인정한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런 검찰 독재가 진행될 것이 너무 뻔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뭐 신체적으로 죽을 각오는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던진 거예요. 사실 당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주기를 바랐어요. 근데요 민주당도 여기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파탄이 났을 때 제가 그래서 오마이뉴스에 기고를 한 겁니다. 그때 원내 지도부가 하는 걸 보고 제가 몸이 아파버렸다니까요. 아니 저쪽에서 1년 전에 한 약속을 가지고 법사위원장을 넘겨달라. 행안위원장을 내놔라. 네. 왜 줍니까? 왜 줍니까? 국회를 운영해야 되니까? 아니 국회 운영 못했습니까? 21대 처음 시작할 때도 그렇게 했지만 그래 그럼 우리가 다 할 거야 국회 운영 안 들어올란 말아. 상임위원장 다 이제 안 들어오고 지금 그쪽에서. 그래서 제가 예. 원내대표에게 필요한 네 가지 태도를 기고를 한 거예요. 그때 저는 정말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가 네. 정말 못마땅했어요. 제가 지금 거칠게 표현 안 하고 그냥 못마땅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못마땅했다. 예. 아니 저쪽에서는 탱크 몰고 들어오는데 우리는 신호등 빨간 신호등 뭐 이 신호봉 가지고 이리 가라 저리 됩니까? 미사일을 쏘든지
대응을 해야 되는데. 핵폭탄을 터뜨려야지. 그래서 그걸 막아야죠. 아니 그게 부당한 일이면 하면 안 돼요. 네. 국민들에게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이면 하면 안 돼요. 정치 발전에 안 되는 일이면 안 하면 안 돼요. 민주주의를 훼손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가는 게 온당했잖아요. 이 검찰 독재가 예견됐으니까. 그 뒤에도 좀 얼마나 그 뒤에도 검찰의 권력에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나. 그 끌려다니지 말고 끌고 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세 군데 끌려다니면 안 돼요. 네. 첫째, 정치 검찰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정치 검찰과 그 출신 집단들한테 끌려다니면 안 돼요. 민주당이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원내가 끌려다니면 안 돼요. 민주당. 네. 주도권을 둘째, 헛다운표하고 조선일보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조선일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정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가치나 노선에서는 저는 전혀 기여하지 않고 있다고 봐요. 네. 퇴보시키고 있어요. 끌려다니면 안 돼요. 세 번째가 당 내의 기득권 세력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자기 이해나 친소관계나 네. 자기 집단의 이해나 자기 계파의 지금 계파도 뭐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끌려다니다가 여기까지 네. 온 거예요. 180석 갖고도.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요건으로 네. 투쟁 역량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투쟁 역량. 이건 사실 투쟁 역량도 아니에요. 지금 돌을 던지라고 합니까? 네. 진짜 80년대처럼 저희들이 했던 것처럼 무슨 꽃병을 날리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제도화돼 있는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민주주의의 중요한 방식이에요. 제도화돼 있는 틀, 우리가 다 합의해 놓은 틀이 있잖아요. 그 틀에서 최선을 좀 네. 하시라고. 왜 자꾸 눈치 보고 기회주의적으로 활동하고 무슨 뭐 역풍이 부느니 민심이 중도층이 어쩌느니 하면서 자기 갈 길을 뒤로 가냐고요.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봐왔잖아요. 역풍 얘기, 중도층 얘기. 제가 오죽했으면 재선인데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네. 나가려고 했겠습니까? 원대를. 답답하니까. 그만큼. 답답하니까 가서 분위기 좀 바꿔보려고 바람 좀 바꿔보려고. 저는 사실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서 저희 당의 공천과 당선자들 이렇게 쭉 보면서 네. 그런 새로운 분위기에 호응하는 부응하는 네. 그런 원대를 세울 수도 있겠다. 그런 기대를 사실은 조금은 해봤어요. 네. 조금은 해봤는데 그래서 좀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해봤는데 이게 잘못하면 재선인 주제에 저렇게 나오면 저 자리 탐내서 하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서 네. 근데 마치 대표께서 네. 며칠 전에 전화하셔가지고 어.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아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음. 저는 사실은 겉으로 보는 거하고 달리 좀 조직적인 편이에요. 저는. 네. 조직적인 편이에요. 왜냐하면 혼자는 자신이 별로 없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저는 예. 이 독고다이 기질이 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되게 같이 하려고 하고 제가 뭐 네. 구청장 때도 그렇게 구청장이라고 하는 직을 운영하는 방식도 그렇게 한 건데요. 네. 혼자보다는 여럿이 하는 게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여럿이 네. 함께 조직 내에서 지금 정당들이 다 옛날 네. 총재 체제에서 집단 지도 체제로 이렇게 바뀌는 게 대표가 있지만 그런 거거든요. 네. 이 위험을 회피하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는 독자적인 의사결정보다도 집단적인 의사결정.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이제 국민들의 뜻을 잘 듣고 우리가 민의를 이제 대변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데 네 가지 조건 중에 하나는 제가 눈에 들어온 게 바로 협치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지워야 된다. 이게 아마 참 모르겠습니다. 여권에서는 공격하기 좋은 어떤 소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작 그런 식인 거예요 지금 네. 여건이.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하나 못 만들어서 검찰 출신 엊그저께까지 검사했던 사람을 데려다가 대통령 후보 만들어 이겼다고 네. 저렇게 하다가 또 당한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한테 심판 받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거 예.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와 예. 진짜 문맹인가요, 김기현 전 대표? 넷째, 원내 대표가 네. 원내를 대표한다는 착각을 버려야 된다. 원내에서 민심을 대표 행동하는 자리가 원내 대표다. 네. 그러니까 민심을 받으라는 말이고 그래서 네.
협치 먼저 앞세우지 말라는 아하. 뜻이에요. 협치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지워야 한다. 네. 추미애 당선자가 좋은 개념을 제시했다. 협치가 아니라 민치해야 한다. 그러니까 민치. 민심이 네. 가리키는 방향으로 원내에서 움직여야지 국회의원들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네. 주권자의 뜻, 주권자에게 이로운 것을 맨 앞에 두고 원내 전략을 수립해라. 이 말을 제가 협치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지워야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네. 그렇게 원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안으로 이해한다. 저가 그렇다는 거예요. 민치라는 말 쓴 게 협치라는 말 대신 민치라는 말 쓴 민치가 적당하다. 민치. 주권자 중심주의를 실현하는 여러 도구 중에 하나로 협치를 선택적으로 활용하라고 써놨어요. 근데 이 뒷말은 다 빼고 네. 뭐 협치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지워야 한다. 음. 조선일보가 문제가 이런 거라니까요. 아. 사실을 얘기해. 맥락이 없어. 왜 그 얘기가 김기현 나왔는지. 지금 국민의힘이 망해가는 이 과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번 선거에 제가 보면요. 네. 국민의힘한테는 사망 선고한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죽어. 어. 민주당한테는 너희들도 이거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야. 우리 민심 따르지 않으면 죽어. 네.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예요. 대통령한테는 이미 행정적 절차적으로는 어쩐지 모르지만 네. 정치적으로는 탄핵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200석 가까운 탄핵 가능한 데까지 올려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탄핵한다는 얘기야 사실은. 국민들은 이미 탄핵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협치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워야 된다는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이 맥락을 다 버리고. 정치가 뭡니까? 민심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정치예요. 그렇죠. 지금요. 옛날에는 제가 아까 정치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옛날에 우리 DJ 대통령이 DJ 네. 선생이 중요한 말씀을 정치인들한테 하신 게 있어요. 정치인들은 한 발짝 두 발짝 앞서가려고 하지 말고 반 발짝만 네. 앞서라. 근데 저는 이 말을 바꿀 때가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치인들은 네. 반 발짝 앞서가지 말고 반 발짝 뒤에서 가라. 아. 뒤에 밀고 가라. 이게 예. 새로운 주권자의 탄생하고 관계가 있어요. 2016년 12월 어느 날 전남대 박구용 교수가 철학과에 예. 전에도 제가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말씀하셨어요. 이분이요. 예. 당시에 새로운 주권자의 탄생을 얘기하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놓습니다. 제가 이게 바로 검색이 돼서 네. 제가 한번 그걸 읽어드리면 정확하게 그렇게 지금 우리 정치 또 언론 환경도 완전히 바뀌었다니까요. 바뀌어가고 있다. 오, 그대로 가고 있다. 봐보세요. 제가 반발짝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촛불을 든 시민이 전위 앞에 나서 있는 앞에. 전위라면 네. 정치는 반걸음 뒤에선 후위가 돼야 한다. 자, 이 순간 촛불보다 앞서 계산하고 네. 촛불 몰래 타협하는 정치는 주권자를 유린하는 범죄다. 이거를 그동안 하도 심하게 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이 협치라는 이 허울을 쓰고 하도 심하게 했기 때문에 이거 네. 하지 말라고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혁명의 아침 정치인과 지식인의 유일한 의무는 시민들의 말을 받아 쓰는 것이다. 이게 이분의 결론인데 지금 정치가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걸음 앞서가는 게 아니고 후위에 서야 돼요. 시민들의 주장이 뭔지 보고 그거를 잘 받아서 네. 그 방향으로 아. 정치를 끌고 가게 해야 돼요. 정치 방식이 바뀌었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하. 이거를 안 하면 예. 제 아무리 똑똑한 정치인 존재하지 못합니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잘나서 나아가는 대로 따라와 내가 반발짝 앞서갈게 이런 정치인은 죄송하지만 더 이상 정치하지 못합니다. 민심이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아는 분들이 지금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분들이 누구냐면 이재명, 조국 이런 분들이에요. 특히 이재명 대표 맨날 그러시잖아요. 네. 정치인이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예. 사실은 국민들이 사실 하고 예. 있다. 맞아요. 이 말인 거예요. 항상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예. 2016년, 17년 촛불 시민이 주권자가 새롭게 탄생하면서 사실은 제가 이 얘기는 주권자 정치라는 말은 구청장 할 때부터 여러 번 해왔어요. 여의도가 하도 네. 이 협치라는 허울 속에서 자꾸 여기 있잖아요. 촛불보다 앞서 계산하고 앞서. 시민 민심보다 앞서 자기들이 계산해 자기 이해관계수.
몰래 타협해. 그래가지고 그걸 그럴듯하게 협치다. 내놔요. 협치하고 있다. 민생을 위해서 예. 논의를 근데 그래가지고 하면서 한 게 하고 뭐예요? 있다. 민생을 파탄으로 몰고 간 거 말고 뭐예요? 국민님한테 경고합니다. 지금 제가 아까 대통령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처럼 하면 국민의힘 보수 정당으로 자리 잡기 어렵습니다. 아, 보수 정당으로? 생각해 자리 보세요. 잡기도 보수라는 게 어렵다. 뭐예요? 민심을 예. 잘 유지해가면서 그걸 받드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음. 그걸 안 하고 뭐 이 촛불보다 앞서 계산하고 시민보다 민심보다 앞서 계산하고 몰래 타협하고 민심에 배반하는 주권자를 유리한 범죄 행위를 하는 거예요. 정치 범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요, 제가 보면 거기에 그런 네. 걸 아는 분들이 좀 계세요. 음. 저는 그분들을 기대합니다. 그분들이 전면에 나서서 당을 이끌어가고 대통령께도 그렇게 하면 우리 같이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비로소 이 나라 정치가 제자리 잡습니다. 네. 그리고 보수 정당도 유지가 됩니다. 음. 정권도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탄핵했다니까요. 이번 총선 결과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미래의 큰 전환점, 대전환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국민들 그럼요. 메시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민주당이 잘해야겠네요. 21대 국회에서. 잘해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저 같은 사람이 원내대표라도 해야겠다고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그 뭐 제 말이 뭐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네. 대개 네 가지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을 저는 이게 원내대표의 태도라고 원내대표에 필요한 네 가지 태도라고 제목을 붙여놨지만 이건 당 대표에게도 국회의장에게도 상임위원장에게도 네. 국회의원한테도 다 필요한 얘기입니다. 아.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강력한 이 투쟁 역량 이거 제대로 갖춰야 된다. 이 기본 원리가 강력한 투쟁 역량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 네. 협치가 아니라 협치는 지금은 적어도 뒤에서 타협하거나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주권자 중심 정치를 실현해가는 과정에서 여러 도구가 있는데 그중에 네. 협치도 하나일 뿐이다. 선택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지금은. 근데 이걸 갖다가 협치가 대표가 했던 분이 협치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지워야 된다. 이것만 이거 조선일보하고 국힘이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게 그냥 천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 맥락을 자꾸 제거하고 요 협치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지워야 된다. 이것만 강조하는 분들 네. 문맹이에요. 제가 보기엔. 진짜 문맹이기도 하고 정치 문맹은 더더욱 정치 문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더 이상 끌려다니면 안 돼요. 이런 것 때문에 끌려다녀요. 자꾸 중도 민심이 어떻고 중도층의 민심 중요하죠. 그런데 이분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옳은 방향을 제시하면 그 방향으로 중도가 움직이지. 그렇죠. 아 이쪽이 보수니까 이쪽으로 가고 이쪽이 진보니까 이쪽으로 안 가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끌려다니지 말고 끌고 다녀야 되고 그래서 네. 제가 이것도 정말 봐보세요. 검찰 독재가 공격해오는 것보다 빨라야 하고 조선일보 다운표하고 옵니다. 조선일보 등 수고 언론의 여론전에 앞서서 이를 마무리해버려야 돼요. 빨리빨리 결정하고 마무리해줘야 돼요. 일종의 속도전이에요. 속도전이 필요하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원내대표가 국회의원을 대표한다, 원내를 대표한다 아니에요. 민심을 대표해요. 저는 사실은 그래서 원내대표 제도도 좀 고려해야 될 때가 다시 고려해야 될 때가 됐다고 봐요.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옛날에는 투톱 체계가 필요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를테면 당대표의 독주 같은 걸 막아보자는 이런 의미가 좀 있었을 거고 원내가 근데 이건 원내 정당일 때 하는 얘기인데 이미 당이 대중 정당이 됐어요. 이번 총선 과정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천 과정에 다 네. 민심을 반영하고 그렇네요. 대중 정당이 됐기 때문에 네. 원내대표라고 하는 게 필요한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건 나중에 한번 정리하겠다고 토론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 원내대표에 아주 중요한- 대해서는. 저는 원내 총무 시절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당의 지도부가 있으면 그 지도부가 오히려 민심을 반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민심을 반영해서 원내 활동을 해야지. 이거를 원내대표가 별도로 대표로서 마치 반장 선거에서 의원들이 당 대표로 투표해서 뽑는 당 네. 대표가 있는데 다른 대표 체제가 있는 것처럼 돼 있어서 저는 이거 검토해봐야 된다고 싶었고 그래서 제가 이 오마이뉴스 기고문에도 아하. 이거 나중에 한번 이
다뤄보자라고 네. 지금 제안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대중정당 체제이기 때문에 네. 지도체제를 집단 지도체제로 가져가는 건 좋지만 원내 따로 두고 당대표 따로 두고 네. 이건 좀 이상한 체제예요. 근데 또 운영할 때는 보면 원내대표를 당대표 다음 서열로 해놓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절묘한 절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절묘한 타협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개별 의원들의 의사가 결집된 게 아니다. 원내대표는 원내에서 민심을 반영하는 민심을 대표해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제가 지금 대중정당 체제에서 적절하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민영배 의원님 말씀 쭉 들어보고 경청을 해보니까 정말 민심이 천심이고 민심의 그 명령을 받들고 정치인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